안녕하십니까. 페르마학원 강사 고태진입니다. 오늘부터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도형의 방정식은 기하 파트의 근간이 되는 파트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평면 좌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먼저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수가 있네요. 절대값은 무슨 의미냐면 거리의 개념이야. 과연 x1과 x2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절대값을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5라는 점이 있어요. 자, A, B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자,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도 얘는 항상 3으로 같아. 즉, A점과 B점의 거리는 그냥 3인 거야. 그지? 어떻게 보든 A점의 B점은 3이죠.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은 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보셨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원점과 A점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A점 3이라고 합시다. 자, 얘네들의 거리는 그냥 3이야.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3이야. 그래서 OA의 길이는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A점까지의 거리는 다 3으로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볼 거예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답니다.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Y1이라고 할게요. 얘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직각삼각형을 딱 그려서 요 길이를 봤더니 X2에서 X1을 뺀 거야. 맞지요? 얘도 Y2에서 Y1을 뺀 게 요 거리야. 그래서 이걸 요 점을 H라고 놓을게요. 그래 봤더니 여기가 직각이네요. 직각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생각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AB의 제곱이 얘가 AH의 제곱 더하기 BH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에 H의 제곱 플러스 BH의 제곱 해서 AH의 값을 집어넣으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런데 얘에서 여기처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X1 빼든 상관은 없어. 왜? 얘도 빼서 제곱하면 양수 나올 때도 얘도 양수 나고 얘도 음수가 나오지만 제곱하면 양수. 즉 얘랑 값이 같을 거 아니야. 얘도 음수가 나오겠지만 제곱하면 얘랑 값이 같겠죠. 그래서 기타 등등 해서 구할 수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냥 x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는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원점과 한 점 A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도 원점이 있어요. A점이 게시되어 X1, Y1.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뭐가 생각나? 얘가 X1이야. 얘가 Y1이야. 즉 OA는 피타고라스죠. 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이 식에다 원점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좌표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오는
요 기본적인 내용 말고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 뭐가 있냐면 A점이 2,3이고 B가 4,5라고 한대. 근데 X축 위에 점 P와 A, B의 거리가 같대. 거리가 같은 P의 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구해보래, P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는 뭐 2,3, A는 2,3이 있고 B가 4,5가 있는데 X축 위의 점이래.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요 거리가 같대. 요 P점이. 그러면 식을 세울 때 AP는 BP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점 사이 거리가 하면 루트가 나오니까 여기다 제곱하면 루트를 제거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 이게 훨씬 쉽죠. 그래서 P점을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A,0이라고 합시다. Y값은 0이겠죠. X값은 변하는 거고. 그래서 AP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에 그냥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BP의 제곱 A-4의 제곱에 플러스 5의 제곱입니다. 해서 얘네들을 쭉 정리해서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의 있는데 뭐 Q점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Q점을 0,B라고 하고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곱 루트 씌우기에서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2의 제곱에 B-3의 제곱에 플러스가 아니죠. 이퀄 4의 제곱에 플러스 B-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 문제 잠깐 박았어요. Q점이 여기에서 Y축 위에 Q점이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얘네들 풀어서 B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만 있느냐?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것도 있냐면 볼까요? 얘가 방금 했던 거 다시 할까요? X는 2,3이 있고요. B가 4,5가 있대요. 그런데 얘도 역시 어디에 있어? P점을 지나면서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풀죠. 자, X축 위의 점 한 점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런 식이 있대. P점이. 그러면 이렇게 가든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이 점이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그러면 짧으니까 이걸 대칭시킬게요. 그러면 요 길이가 같다고. 그죠? 대칭시키면 얘가 A는 A-2, -3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그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는 요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야? AS 합동이지. 그래서 요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리가 최소야. 왜냐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이 최소죠. 즉, 이 거리가 최소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그래서 이 최소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A-2,-3과 B의 4,5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즉 A-B가 최소야. 루트에 뭐라고요? 4 빼기 2의 제곱에 5 플러스 3의 제곱을 계산한 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Q점이
Q점이 마찬가지로 여기 할까요? 다시 주고 마찬가지로 Q점이 Y축 위에 있대. 즉 A가 2,3이고 B가 4,5일 때 여기 Y축 위에 Q점이 있을 때 AQ, QB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얘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중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하나를 대칭시켜. 얘도 여기 이렇게 대칭시켜서 대칭시키면 A 다시 자 마이너스 2,3 즉 이 길이가 최소 즉 이 요점이 Q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이가 이 길이랑 같죠. 그래서 직선이 최소 길이니까 요 길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잘 나오는 문제죠. 요런 내용도 있어. 어떻게? 루트에 a-1의 제곱에 b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루트에 a-2의 제곱에 플러스 b-5의 제곱 이렇게 된대.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기를 얘는 뭘로 분석할 수 있냐면 A와 점 A와 B와 1,-2의 거리야. 맞죠? 얘는 뭐야? A, B와 2,5의 거리지. 응? 얘네들의 거리를 더했대. 그러면 A가 여기가 1,-2가 있고 여기가 2,5가 있다고 하면 이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AB점이 어디 있을 수 있어? 뭐 어디든 좌표평면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 P점이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냐? 요 AB점이 요 A와 요 1,-와 2,5 사이에 이 AB가 존재한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길이의 최소값은 뭐야? 그냥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2 빼기 1의 제곱에 5 플러스 2의 제곱을 구한 얘가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나오시니 연습 많이 해 놓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분의 내분점 볼게요. 선분의 내분점, 내자는 안 내자랑 분자는 나눌 분자지요. 안쪽에서 나누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선분 AB의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와 PB가 M 대 N이래. 자, 내분점은 어떻게? A와 B의 선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선분 안에서. 안쪽에서 나눠 이 점 P래요. 즉 AP의 길이가 M 대 N 이라고 얘기한대. 즉 이거를 내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AB의 중점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 AB의 중점은 1대1로 내분한다. 자, 이제는 선분의 외분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분점은 뭐예요? 바깥 외자랑 나눌 분점이에요. 선분의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라요. 그래서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이야. 얘는 앞에는 뭐라고? 앞에는 뭐라고 읽었어요? 선분 AB 위의 점이라고 했고 얘는 뭐라고? 연장선 위의 점이야. 그래서 AQ야 AQ 대 QB가 M 대 N인데 M이 M보다 더 크다면 이쪽으로 돼. 외분 M 대 N 즉 AB의 연장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N이 더 크다면 이렇게 M 대 N 이렇게 된다고. Q점이 이쪽에 있지. M이 더 크다면 B의 연장선 위에 존재할 테고 얘가 N이 더 크다면 A로 간 연장선
위에 존재하실 것이다 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서 자, 선분 AB를 1대1로 외부라는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M과 N이 다른 경우만 생각합니다.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은 이렇게 기본 개념을 하시고 자,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제가 이거는 간단히 증명할게요. 자, 뭐냐면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X1, Y, X2 이렇게 해놓을까요? 거기에 내분하는 점 P가 있대요. P가 X예요. 이게 M 대 N 이렇게 내분이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내분점이 뭐라고요? AP 대 PB가 몇 대 몇이라고? M 대 N 이런 게 내분점이었어. 그치? 그러면 AP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X 빼기 X1이 대 X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M 대 N이야. 그러면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면 M의 X2 마이너스 X가 N의 X 마이너스 X1 돼서 얘 전개해보면 MX2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X1 해서 얘가 M이죠. M. 얘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겨봅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MX2 플러스 NX1이 M 플러스 N의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를 계산했더니 얘가 M 플러스 N의 MX2 플러스 NX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외분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분점도 한번 볼까요? 외분점도 간단한 거니까 외분점도 한번 볼게요. 외분점은 A와 B가 있는데 몇 대 몇? 요 바깥쪽으로 M이 더 큰 경우만 해볼게요. M 대 N 해서 요점이 Q랍니다. 요점을 X1, 요걸 X2, 요걸 X라고 놓는다면 M 대 N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AQ 대 Q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M 대 N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Q를 구하면 X 마이너스 X1이고요. 얘가 QB를 구하면 X 마이너스 X2야. 그래서 얘가 M 대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항 내항 곱하면 M X 마이너스 X2가 얘가 N의 X 마이너스 X1 풀어볼까요? 그러면 MX 마이너스 M X2에 N X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MX 정리를 바로 할게요. M 마이너스 N의 X가 M X2에 얘가 X1이죠.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외분점은 M 빼기 N의 M X2 마이너스 N X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서 뭐래요? 내분점 플러스 외분점 마이너스라는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M 플러스 MN, MX2, NX1, MX2, NX1. 이 문자 위치가 같죠? 그런데 내분점은 항상 플러스야. 외분점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직선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A점이 3, B점이 11,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B 먼저 써. B 먼저 써. 그리고 3, 11 좌표 쓰지요. 좌표를 쓰세요. 그리고 내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좀 그런데 자, 2 더하기 3에다 어떻게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해 22지. 그리고 이렇게 곱해. 즉 9지. 얘를 더해. 응? 이게
내분점이야. 이게 더하는 게. 또 외분점은 뭐냐면 우리가 요거 계산한 거에 어떻게 하면 돼? 2 빼기 3에다 22 빼기 9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먼저 이렇게 합니다. b를 먼저 쓰세요. 항상 b를 먼저 쓴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써. 그치요? 자, m 플러스 n 이렇게 쓰고 얘가 mx2 써. 또 이렇게 곱한 걸 써. nx1. 그래서 가운데는 플러스면 내분점, 외분점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하시면 된다고. 요 증명은 그냥 너희들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좌표평면 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있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보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 A와 B가 있대. 자, 얘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한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증명하는 방법. 얘도 증명하는 방법이 똑같아. 지금 하는 거랑,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90도, 90도야.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음이지, 닮음. 그지? 그러면 얘가 M 대 N이면 얘도 몇이야? M 대, 얘도 N이야. 그지? 얘도 뭐야? M 대 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X1, Y1, X2, Y2라고 하면 요점이 P야. 이 P는 X, Y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요 길이를 구하면 X-X1일 테고 요 길이를 구하면 X2 마이너스 X겠지? 자, 그래서 얘도 역시 X-X1 X값만 구하면 X2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얘 계산 M 대 N입니다. 라고 구한대. 그래서 결과가 채가 나온대. 뭐예요? 얘 잘 보세요. 얘랑 어때요? 앞에 있는 얘랑 똑같죠?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Y값 역시도 똑같아. Y값도 여기서 보면 Y값 Y 마이너스 Y1, Y2 마이너스 Y 해서 M 대 N입니다. 계산하면 똑같아. 내분점. 응? 내분점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응? 내분점은. 자, 외분점은 그냥 그림 증명하는 방법 어떻게 증명하는지만 보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근데 얘를 좀 줄이자. 얘를 B가 있어요. 근데 얘가 M 대 N으로 뭐 한대? 외분한대요? 그러면 얘네들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직각, 해직각. 그죠? 삼각형 보면 얘가 M 대 N이면 얘 M 대 몇이야? N. 얘도 M 대 N 이렇게 되지. 닮으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좌표 놓으면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Q점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증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얘가 나온 거 다시 봐. 항상 A, B를 M 대 N으로 하면 M 대 N, B 먼저 쓰고 좌표를 써. A, X2, Y2 이렇게 쓴다고. 응? 내가 아까도 썼지만 내분점 먼저 구해볼게요. 내분점은 뭐 한다고요? M 플러스 N. 자, 이렇게 곱해 M, X2, 그지? 이렇게 X끼리 곱해 N, X1, 그 다음에 더하기. 응? 자, Y 값도 봤더니 M 플러스 N이야. 이번에는 그냥 색깔 할게요. 이렇게 곱해 M, Y2, 응? 자, 이렇게 곱해 N, Y1 더하기 하면 된다고. 자, 외분점은 어떻게 하면 되죠? 외분점은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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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하는 거와 같다. 그죠?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만. 1, 뭐 5가 있답니다. 4, 뭐 한 11? 뭐 이렇게 할까요? 얘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 마치 요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항상 뭐 먼저 쓴다고? B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A좌표 1,5, 4,11 이렇게 쓴 다음에 자, 내분점 구합니다. 자, 3 더하기 2에 이렇게 곱해요. 2, 4, 8 이렇게 곱해요. 2 더하기 3 더하기 2에다 이렇게 곱해요. 33 이렇게 곱해요. 2, 50 더해 이렇게 된다고. 자, 외분점은 계산 안 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외분점이더라 라는 얘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 B를 3대 2로 외분했으니까 내분 외분점이니까 A와 B를 썼는데 만약에 B, A를 3대 2로 내분한 점을 구하라 그러면 얘 좌표가 바뀌어야 돼. 4. 얘가 B 먼저 쓰고 A 먼저 써야 돼요. A, B를 3대 2로 했으니까 A 먼저 쓴 거예요. B, A를 3대 2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B 먼저 쓰셔야 돼. 그런 거 유념하면서 해봅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선분 AB의 중점 M의 좌표는 당연히 이거죠. 중점의 좌표. 자, 중점의 좌표는 항상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당근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배운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배우려면,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야, 꼭지점을 2대1로 내분한대. 응? 내분한대. 자, 먼저 우리 봅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래. 각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야. 즉,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야. 또 세 중선을 각각 2대1로 내분한답니다. 2대1로 내분한대. 왜? 우리 배웠죠? 언제 배웠어? 중2 때 배웠었습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 배웠지. 이거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많이 나오니까 계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2개 있었지? 그 중에 하나만 씁니다. 중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중점 n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mn은 밑변의 반이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mn은 밑변과 평행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나와서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1에서 이렇게 나왔었지. 그래서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뭐냐 하면 얘 2대1인 거 잠깐 보시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나눌게요. 얘 중점 연결했죠. 만약에 이게 2라면 얘가 뭐예요? 1이에요. 맞죠? 왜? 얘 밑변에 반이니까. 그리고 얘네들 서로 어때? 평행하대. 그럼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을 테고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각도가 같지. 즉,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닮음이라는 얘기지. 닮음. 즉, 밑변이 2대1이야. 그럼 얘도 2대1, 얘도 2대1입니다. 이런 조건이 나오신 거죠. 그죠? 이런 2대1이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로 구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적분 2나 이런 거 보면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되게 이거 많이 쓰여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2 때 배웠었던 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 외심, 내심,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이니까 다시 한번 중2 때의 내용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쭉 한번 복습하는 방향으로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정리가 있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래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여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야, BC를 1대1로 내분한 점이 M이죠. 그러면 내분점이네 2분의 X2, X3의 2분의 Y2, Y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G라는 것은 AG를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쓴다고? B 2대1 A, M을 2대1로 내분하니까 제일 먼저 A점 먼저 쓰지요. X1, Y1 그 다음에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봤더니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 자, 이렇게 곱하죠. 2 곱해졌어요. X2 플러스 X3 이렇게 곱했어요. 그래서 X1 요거 하나 나오고요. 2 더하기 1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곱하죠. 곱했더니 2는 지워져서 Y2 플러스 Y3 자, 이렇게 곱했어요. Y1이에요. 얘를 정리했더니 누가 나왔다고? 얘가 나왔다고.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각 꼭지점들의 X값들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값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더라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명 잘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자, 다 지워볼까요? 다 지워볼게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A, B, C라는 좌표를 다 줬어. 이렇게 다 줬다고 하자. 그럴 때 M 대 N으로 같은 것으로 M 대 N으로 같은 길이의 B로 나눈 점을 이 점을 D, E, F 해서 이렇게 그은 삼각형 뭐냐면 삼각형 D, E, F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도 물론 다 증명이 돼. M 대 N으로 주어진 거 다 증명을 해보면 결론은 얘가 나옵니다. 응?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같은 B로 내분했을 때 이것만 되느냐? 아니요. 어떤 경우도 되냐면 A, B, C가 있어. A, B, C가. 그런데 얘를 같은 B로 M 대 N으로 외분해. 또 M 대 N으로 외분해. M 대 N으로 외분해. 그 좌표 D, E, F라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또 얘랑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M 대 N 내분하는 점 마찬가지로 외분하는 점도 원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가끔은 이런 것도 나오죠.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걸 구하래. AP의 제곱에 플러스 BP의 제곱에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P점을 뭐라고 놓고 X, Y라고 놓고 쭉 연립방정식 해서 2차 함수로 계산해서 2차 방정식 계산하면 이 P값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무게중심 나와요. 너무 좁아서 증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 너희들이 한번 요거 쭉 A점 얘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면 얘는 항상 무게중심이 나오게 돼 있어. 최소값은 요거까지 해 주시고 또 얘네들 이제 무게중심도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 뭐가 또 나오냐면 많이 쓰이는 게 하나 있어. 뭐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 중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 아시죠?
중학교 과정에서 쭉 훑어보세요. 5가지 과정 다 나와 있어요. 조건. 5가지 조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해서 두 대각선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는 거지. 그래서 A, B, C, D 했을 때 만약에 A점 주고 B점 주고 C점 주면 D점을 구할 수 있다고. 왜?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일치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또 우리가 파포스의 정리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그냥 공식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포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가끔 쓰이니까 잘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선을 그었어. 밑변에. 그러면 얘가 요 D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공식이 뭐가 되냐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과 같습니다. 요거는 CD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이게 길이가 같으니까. 요 파포스의 정리 또는 중성 정리 이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면 이거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가계 이등분선, 한 가계 이등분선 중학교 때 배웠죠? 얘가 M 대 N이면 이게 M의 길이와 N이면 이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A, B, C의 좌표를 다 주고 요 각을 2등분하는 요 D의 점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뭘로 해? A, B의 길이 구하고 A, C의 길이 구하면 이게 몇 대 몇인지 알아.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해서 B와 C의 내분점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